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결혼 전 주위에서 첫째와 결혼한 사람들이 시댁과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남편은 둘째 아들이라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아주버님은 40이 넘었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항상 비혼주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다고 여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여자는 저보다 5살은 어렸고 직업은 의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노총각인 아들이 드디어 결혼한다고 좋아하셨고 직업도 의사라고 하니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아주버님을 능력자라고 떠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님은 나이는 어리지만 형님을 많이 가르쳐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라면도 하나 못 끓이는 사람이었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사가 있는 시댁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제사 준비 어찌 해야 할지 어머님께 연락드리면 형님은 의사니까 너랑 나랑 하자고 이야기하시고 형님께 몇 시에 오실 수 있냐고 물으면 매번 세미나라고 방문이 어렵다고만 말했습니다. 형님은 회사원인 저에게 회사는 칼퇴도 있지 않냐, 병원은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는 거라 몇 배는 더 힘들다며 저를 항상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버님네도 아이가 찾아왔고 동네가 비슷하다 보니 아이를 봐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를 봐주는 일이 많아졌고 주말이면 당연하게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도 평일에 일하느라 주말에는 쉬고 싶은데 연락도 없이 찾아오니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에 우리도 쉬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니 형님은 자신이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고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머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첫째한테 다 들었다. 너가 오지 말라고 했다며? 의사면 오죽 힘들겠니? 너가 이해하고 좀 봐주고 해라. 그리고 애들끼리 같이 놀면 좋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6살이고 형님 아이는 2살인데 도대체 뭘 같이 놀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어머님께 일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다녀가고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띵동 하고 종이 울렸고 반갑지 않은 형님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어머님한테 이야기 들었죠? 무슨 이야기요? 어머님이 잘 이야기했다는데? 저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서요. 고마워요 동서. 하면서 황급히 아이를 저에게 맡기고 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경우인가 싶어 남편에게 내가 베이비시터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일하는 사람이고 주말에는 쉬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형님의 행동에 기가 찼는지 형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뭐래? 라고 물으니 형수가 말하길 엄마가 자기한테 맡기고 다녀오라고 했대. 뭔 소리야? 나는 어머님께 그런 내용조차 들은 게 없는데? 그리고 아주버님이 계신데 왜 맡겨?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남편에게 되물었고 남편은 모르겠어. 자기가 엄마한테 연락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은 아니지만 무책임한 느낌이 들어 남편에게도 짜증이 났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오셔서 저에게 아기만 주고 나갔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라고 말하니 첫째가 동창회에 있다고 해서 너한테 맡기고 다녀오라고 했어. 괜찮지?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는 게 우선 아니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너 어차피 주말에 집에만 있는데 애 좀 봐주는 게 뭐 힘들다고 그러니? 니네 형님은 맨날 병원에만 있어서 얼마나 답답하겠니? 라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저도 평일에 회사 다니고 주말에 겨우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형님이 안쓰러우시면 직접 아이 봐주신다고 하시죠? 대답했습니다. 내가 걔네 애를 왜 봐주니? 그리고 너네는 동네도 가깝잖아. 아무튼 오늘은 좀 봐줘. 라며 뚝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두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에 화를 주체할 수 없었고 남편에게 당신도 내 통화 들었지? 당신 조카니까 당신이 봐. 하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몇 시간이 흐르고 집으로 들어가니 기저귀는 바닥에 있고 우유병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도와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여보 내가 오늘 혼자 애 보면서 느낀 게 많아. 그동안 너무 무책임해서 미안해. 내가 다시는 이러지 못하게 따끔하게 한마디 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형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형, 이제 우리 집에 조카 맡기지 말고 형이랑 형수랑 알아서 해. 우리도 주말에는 쉬어야 해.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어머니께도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그렇게 형수가 안쓰러우면 엄마가 직접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머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연락 받았다. 아니 애 하나 봐주는 거로 그렇게 생색을 내고 싶니? 우리 때는 3-4명도 그냥 봤어. 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3-4명은 본인 자식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 남편이 전화한 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너가 조종하는 거잖아. 순하디 순한 걔가 왜 나한테 화를 내겠어? 라며 소리치셨습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어머님, 저 일하는 중이니까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오빠한테 연락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건이 있는 뒤로 아이는 더 이상 우리 집에 맡기지 않았고 김장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참석하지 않겠지 했던 형님은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시댁으로 모였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야채부터 다듬어서 시작하였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니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같이 한다고 해서 작년보다 2배 많은 양을 준비했는데 언제 다 하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참을 실랑이 하고 겨우 막바지가 되어갈 때쯤 형님이 도착했습니다. 김장한다는 사람의 복장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왔더라고요. 어머, 벌써 다 해가시네요? 제가 너무 늦었죠.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장난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왜 이렇게 늦으셨냐라고 물으니 나오려는데 갑자기 급한 환자가 생겨서요. 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애가 일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너는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묻니? 얼른 마무리나 하자.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주겠지 했지만 형님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하고 있었고 어머님 역시 옷 버린다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형님네는 우리보다 더 많은 김치를 챙겼습니다. 어느 날 친구는 저에게 카톡으로 기사 보냈다며 형님네 병원 아니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과잉 진료 등으로 기사가 뜬 것입니다.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과하게 진료하여 이익을 취했다며 소송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다 병원 몰래 커미션을 받아온 사실도 들통나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사로 인해 타격을 입은 병원은 형님을 잘랐고 소송에 휩싸여 형님은 다른 병원에도 취직이 어려웠습니다. 형님은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피해 보상금 등의 소송을 취하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고 도와달라고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지고 계시던 땅을 팔아 모두 막아줬습니다. 다른 병원에 취직이 어렵던지라 이참에 개원을 하겠다고 또다시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사라는 타이틀을 믿고 살고 있는 집을 담보 잡아 개원을 도와줬습니다. 처음엔 잘 되나 싶었는데 한 환자가 뉴스에 나온 사건을 꺼내 싸움이 났습니다. 그 환자는 동네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한순간 환자가 뚝 끊겨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형님네 식구는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냐오냐 하던 어머님도 형님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괘씸하다며 더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형님은 빚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승승장구만 할 줄 알았던 형님이 한순간에 망하는 걸 보니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